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점투자신화 심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정말 좋았습니다. 드디어 살아나나 하는 설레발이 자꾸 가슴으로 다가옵니다. 네, 뭐 장 후반으로 갈수록 국고채 금리가 계속 떨어지면서 뭐 반도체, 2차 전지 좀 많이 급등을 하더라고요. 성장주 위주로. 어제 뭐 반도체가 오늘 새벽에 미국에서 워낙 좋았으니까 반도체는 그런다 치고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뭔가 좀 이제 거의 끝났나? 다 얻어맞았나? 뭐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내게 올라서 그런가? 설레발 아닌가요? 설레발. 그렇죠. 확률 80%의 설레발. 네. 네, 항상 이럴 때 약간 초심으로 돌아가서 조금 신중하게. 아니 근데 미국 시장이 별로 아직 안 좋았거든. 하루 종일 바짝 좋았는데 그동안에 한국이 계속 버텼거든요. 때려도 때 미국이 계속 빠지는 동안에 별로 안 빠졌잖아요, 사실은. 네. 물론 이제 지수는 좀 빠지긴 했습니다. 버텼어. 버티고 딱 올라가니까 느낌이 상당히 좋긴 합니다. 이 느낌 그대로 좀 시장이 좋아지면 좋겠는데 여하튼 한국은 지금 여전히 뭐 빈집이에요. 네, 빈집 상황이고 뭐 여전히 거래량 그렇게 많지 않은 거래 대금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5조 5천억 됐습니다. 외국인이 안 사주는데 시장이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건 진짜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인가 싶어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뭐 외국인 사줘서 올랐다 쳐도 거래소는 외국인 안 샀는데요. 거래소에서 아예 안 샀고요. 네. 기관이 6천억 순매수, 그다음에 그만큼을 전부 다 개인이 팔았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1.2% 상승, 코스닥 1.3% 상승, 골고루 다 많이 올랐고요. 코스피에선 전업종이 다 상승했습니다. 환율도 1,276원. 많이 안정이 됐습니다. 원달러가. 완전이 아니고 더 낮아진 거지. 지금 오늘만 따지면 환율로는 원화가 최고 강세예요. 타 통화 대비 오늘만 따지면 지금 현재까지. 왜냐하면 다른 통화는 다시 엔화도 위로 좀 올라갔거든. 그러니까 느낌이 좋은 거야. 뭔가 느낌 좋아. 네, 좋습니다. 근데 기업 실적도 반도체하고 몇 개 빼고는 토탈 실적이 생각보다 덜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 같고 사사분기. 벌써요? 사사분기 예상치가 나오는데 반도체 빼고 나면은 뭐 그런 대로 선방? 반도체 빼고 나면 오늘도 반도체는 급격한 하향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일 많이 올랐던 업종은 운수창고 업종. 여기서는 뭐 항공주가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해운주도 많이 올랐습니다. 중국에서 좀 리오프닝을 슬슬 시작하나 이제 화이자 백신도 들여온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 저것만 없어지면 돼요. 외국인 그 5일 거치, 4일 거치 하는 거 있잖아요. 자가격리 뭐 이런 거. 그것만 없어지면 이제 거의 진짜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뭐 굉장히 생각보다는 너무 빨라. 한 1분기 지나야 되지 않겠어 했는데. 일각에서는 이 해외 외국산 백신을 도입을 하는 걸 되게 중요한 기점으로 보는 시각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드디어 오늘 독일에서 좀 화이자 백신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료정밀 섹터 ST 바이오센서가 오늘 1%대 상승을 했고 운수장비 섹터가 세 번째였습니다. 여기선 조선주가 오늘은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다 2~3%씩 반등을 했고요. 기아와 현대차도 2% 내외로 오늘은 상승을 했습니다. 전기 가스 업종이 오늘 제일 못 올라서 업종 꼴찌를 했습니다. 한국전력이 0.4% 정도 하락을 했고요. 음식료 섹터가 두 번째 꼴찌했습니다. 오리온이 마이너스 0.7%, 뭐 농심이 0%, 뭐 삼양식품이 0.4% 오르고 그냥 안 떨어진 게 오늘은 업종 상승률 꼴찌를 기록을 했다. 전반적으로 전 업종이 다 올랐던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애플카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장중에 LG전자가 막 급등을 하는 모습이 또 나왔습니다. 또 잊을만 하면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뭐 약간 이제 메이저는 아닌 언론사에서 오늘 단독 보도가 나와서 주가에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 애플카가 먼저 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LG전자, LG이노텍, LG엔솔이 협의체를 구성했다라고 단독 보도가 나왔고요. 개발과 생산 시나리오까지 이제 마련을 한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제 LG엔솔 부회장이 내년 1분기에는 대형 합작사를 추진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다는 이야기가 좀 나왔고요. 그래서 오늘 LG전자가 5% 상승을 했고요. 장중에는 더 많이 올랐었는데 좀 안정화돼서 마감을 했습니다. LG이노텍은 1% 상승, 에너지솔루션은 오늘 1%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이차전지 섹터가 오늘은 다 많이 올랐거든요. LNF 같은 것도 급등을 했는데 오히려 LG엔솔은 혼자서 좀 떨어졌습니다. 1월 27일에 그 우리사주 보호회수가 풀리죠. 현우산업이 LG전자에 PCB 납품하는 회사인데 오늘 애플카 기대감 때문에 17%나 급등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반도체 소식은 새벽부터 마이크론이 실적이 별로 이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22년도 9월 달부터 11월 달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컨센서스에 좀 미달을 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47% 하락을 했고요. 컨센보다 뭐 조금 미달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억 달러 나왔습니다. 7년 만에 적자 전환을 해서 장후의 시간에서 마이너스 2% 정도 네.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실적 안 좋았는데 CEO가 이번 침체기를 지나면 강력한 수익을 달성할 것이다. 이런 언급에 좀 하락폭을 좀 낮추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랜드에서 저 정도 적자면 잘 막았지. 네, 그렇게 보이는데요. 근데 하이닉스는 조금 안 좋겠네요. 그러면. 네. 네, 삼성전자도 오늘 뭐 전망치 하향이 오늘도 뭐 계속되고 있는데요. NH증권에서는 삼성전자의 23년도 영업이익을 30%가량 하향을 했습니다. 원래는 38조 원 이상 받는데 27조 원으로 좀 내렸고요. 현재 컨센서스는 32조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좀 안 좋게 상당히 보수적으로 봤던 이베스트도 22조 원, 컨센보다는 한 10조 원 낮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서 컨센 하향은 뭐 지금까지도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5.9조 원으로 하향을 했고요. 현재 컨센은 약 8조 원 정도 수준입니다. 뭐 이유는 뻔합니다. IT 수요 부진, 데이터 센터 투자 감소, 그리고 22년도 상반기에 과도한 캐파 투자로 인해서 재고가 많이 늘어났다. 그리고 이후에 공격적으로 판매 전략을 펼쳐서 D램과 낸드 출하량이 11%가량 늘었지만 ASP는 25%가량씩 감소를 했다. 네, 특히 낸드 부분은 올해 4분기부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조 원으로 적자 전망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감소 추세, 요거는 내년도 2분기까지 지속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면서 2분기엔 반도체 부분 전체가 적자 전환이 불가피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대부분 2분기 아니면 3분기를 반도체 업황의 저점으로 지금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요 기간이 딜레이가 되면은 조금 더 반등이 좀 늦어질 것이고 앞당겨지면은 좀 더 반등이 빨라지겠죠. 네. 이베스트도 오늘 리포트가 났는데요. 삼성전자가 캐펙스 투자를 감소하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는데 3분기에 재고 자산이 57조 원대로 연초 대비해서 39%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재고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내년도 1분기 기준으로 재고 일수가 13.2주까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과거의 평균이 한 5.7주 정도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2배 이상 재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재고가 되면은 이 잉여 현금 흐름 있죠. 이게 상당히 안 좋아지겠죠. 그렇죠. 이게 줄어드는데 삼성전자의 이 잉여 현금 흐름은 4분기부터 내년도 2분기까지 마이너스 영역으로 전환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서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면 23년도에도 기존엔 캐펙스 투자를 줄이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 기존 전략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했습니다. 네. 네, 만약에 이렇게 입장을 좀 바꾸게 되면 좀 긍정적으로 시장에서는 작용을 하겠죠. 결국 하게 될 거라고 보는 그 시각들이 굉장히 높죠. 높은 비중으로 결국은 감산을 하게 될 것이고 그때 이후로 조금 이제 숨을 돌리지 않겠느냐는 전망들이 많은 편입니다. 지금. 네. 네, 그렇죠. 뭐 그렇다고 뭐 잉여현금 흐름이 적자로 간다고 해서 마이너스 된다고 해서 무조건 이 캐펙스 감소를 안 하겠다. 요거를 철회하는 그런 상황은 펼쳐지지는 않을 수는 있겠지만, 네. 뭐 캐펙스 증가율이 좀 줄겠죠. 안 하는 게 캐펙스 자체가 줄지는 않을 것이고 증가율이 조금 줄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그 기존의 좀 톤의 변화가 조금 네. 있다면 상당히 시장에는 좀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이닉스도 KB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전망치를 또 하향을 했습니다. 11월 달에 제가 23년도 하이닉스 영업이익 전망치 컨센을 이렇게 쫙 증권사별로 보여드릴 때 그때 흑자 전망하는 5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그때 플러스 2,100억 정도 전망을 했는데 이걸 오늘 마이너스 5.2조 원으로 엄청나게 많이 내렸습니다. 네. 네, 근데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장 초반에는 좀 약했는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뭐 금리 떨어지면서 시장이 점차 반등하면서 삼성전자가 오늘 1.9%나 상승을 했습니다. 하이닉스도 1.5% 정도 상승을 했고요. 뭐 소부장은 뭐 3에서 5%씩 오르는 종목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독일 정부에서 중국에다가 처음으로 외국산 백신을 발송을 했다라는 소식이 아침부터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중국이 자체 백신만 좀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지난달에 독일 총리가 방문했을 때 화이자 백신을 허용하겠다라고 했고 이번에 진짜
배송을 받게 되는 거죠. 중국에서 좀 신뢰도가 좀 이렇게 높은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 실질적인 좀 리오프닝과 수요 회복이 기대가 된다라는 시각도 좀 있고요. 그리고 여행도 굉장히 좀 일본으로 많이 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후쿠오카 공항에는 이미 뭐 한국말만 들린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후쿠오카 주로 골프 치러 많이 갑니다. 한국 사람들이. 골프 가격이 그렇게 싸다면서요? 일본이? 우리나라 골프 회원권 가격은 골프장은 산다는 설이 있습니다. 네? 뭐라고요? 우리나라 골프장 한 홀당 200억인가 막 이렇대요. 한 홀당. 보통은 18홀이 경기장 하나잖아요. 그게 뭐 2개 붙어 있는 데도 있고 막 그런데 일본은 저기 후쿠오카 같은 좀 시골에 있는 골프장은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20억, 30억, 40억 골프장 하나가 작은 골프텔까지 끼어 있는데 그런 얘기 들려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싸다. 우리나라 좋은 회원권이 20억이 넘어요. 회원권이. 네. 그렇군요. 원래 그렇게 싼 건 아니고. 회원권? 회원권이요? 네. 회원권 뭔지는 알죠. 그게 있어야 부킹되는 거 있잖아요. 요즘엔 빡세서. 네, 회원권 있는 사람은 해주죠. 그래도. 근데 그게 비싼 데가 20억이 넘거든. 한국. 한국이요? 네. 그 일본으로 여행을 아무래도 많이 가겠네요. 오사카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 가면 채이는 게 한국인 것 같은데 느낌상. 네. 그래서 오늘 리오프닝 주들이 좀 많이 올랐고요. 여행주는 뭐 모드 투어, 하나 투어가 5%, 3%씩 급등을 했고 항공주에선 티웨이가 10%, 진에어 5%, 에어부산 4%, 아시아나 3.7%, 제주항공 3% 좀 많이 반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주 이야기인데요. 철강사와 하반기의 후판 가격 10만 원 인하하는데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예. 110만 톤으로 좀 합의를 한 것 같고요. 일단 현대제철부터 합의를 했고 포스코도 조만간 이 10만 원 인하한 가격에 합의를 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 들립니다. 통상 이제 선박 한 척당 후판 원가가 2.6억 원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 20% 정도 원가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근데 후판가 인하로 조선업 전체적으로 연간 4천억 원 이상 원가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조선가는 지금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원가 하락 이슈가 있으니까 상당히 좀 마진에는 좀 긍정적인 이슈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 기업 평가에서 어제 보고서를 냈는데 이 내년도 조선업계 실적이 좀 개선이 될 텐데 아마 현대중공업이 가장 빠르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했습니다. 네. 전체적인 실적 성장의 키는 얼마나 빠르게 저선가 수주 잔고를 소진하느냐. 이걸로 이제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요. 분기별로 공정 진행 물량과 수주 시기를 추정을 해본 결과 현대중공업이 내년도 2분기 정도 되면 저선가 수주 잔고를 한 3분의 1까지 축소를 시킬 것이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은 23년도 4분기 정도가 되면 모두 소진할 것이다. 삼성중공업은 내년도 3분기가 되면 한 2분의 1로 소진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뭐 그러면은 이제 마진은 그 이후부터는 빠르게 좋아지겠네요. 대우조선해양은 이제 특히 한화그룹 편입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룹 차원의 지원 가능성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추가 검토 후에 신용등급에 반영하겠다라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대우조선해양 3% 상승 그리고 뭐 현대미포,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다 1, 2%대씩 반등을 했고 특히 오늘 한국카본, 동성화인텍, HSD 엔진, 세진중공업 다 1에서 3%씩 조선 기자재주들도 전체적으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한지주가 조회공시 답변을 했습니다. 네. 제주은행 매각설에 대해서 좀 부인을 했습니다. 뭐 인터넷은행 전환 아니면 뭐 지분 매각설, 뭐 제주은행이 한창 이런 소문 때문에 좀 급등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드디어 공식적인 답변을 사실이 아니다라고 언급하면서 오늘 제주은행이 23% 급락했습니다. 예. 상당히 좀 이유 모르게 움직였던 종목 중 하나죠. 뭐 푸른저축은행, 고려신용정보 다 같이 뭐 불황 테마주, 뭐 금리 상승 테마주 해가지고 같이 움직였었는데 이런 언급에 오늘 제주은행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별로 최근에 그 금융위에서 M&A 할 때 의무 공개 매수 제도 시행을 좀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그 관련해서 오늘 리포트가 하나 나와서 이거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발표했던 게 M&A를 통해서 지분 25% 이상 취득하면서 대주주가 된다면 다른 소액주주의 지분까지 해서 총 50% 플러스 한 주 이상 공개 매수를 의무화하는 걸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요. 빠르면 뭐 24년도 아마 하반기쯤 시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는 뭐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지를 표로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 표입니다. 이 표에서 보면 주요국 중에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하고 일단 미국이 보이는데요. 미국도 사실 읽어보면 지배주주의 일정한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고 의무 공개 매수 제도 요거는 없지만 민사소송 제도를 통해서 일반 주주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트위터 살 때 저 머스크 다 샀잖아. 그렇죠. 네. 트위터도 그렇고 바로 상피 포시마크 사례도 시켜버렸어요. 있고 예. 네. 실질적으로는 마치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있는 것처럼 다 행해지고 있죠. 그리고 밑에 보면은 중국도 있고요. 일본도 있고 특히 유럽은 좀 심한 것 같아요. 유럽 연합을 필두로 해서 독일, 영국, 뭐 프랑스, 이탈리아 뭐 30% 이상 취득하면 자녀 주주가 보유한 주식 전체를 공개 매수하도록 이렇게까지도 제도가 좀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캐나다뿐만 아니라 뭐 심지어 인도까지 이런 상황인데 우리나라도 좀 시급한 상황이 아닌가. 네. 네, IMF 때 그때 기점으로 없어졌던 제도를 뭐 지금도 늦은 게 아닌가. 빨리 좀 실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주주만을 위한 주식 시장이지. 응? 그럼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네,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네, 빨리 제도가 좀 개선되길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오늘 굉장히 장이 좋았는데 내일도 기분 좋게 시작하면 연말까지 좋겠습니다. 이렇게 쭉 가면 좋겠네요. 한 자릿수로 손실 폭도 좀 줄여놓고 다는 못 이제 일주일 남아서 다는 불가능할 것 같고 가능합니다. 아직 좀 일주일 남았잖아요. 그래도 하루에 1%가 힘들어요. 네, 1.5%씩 올라야 되는데 힘들어. 네, 예. 네, 그러면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